오늘의 작품은 이언 맥키언의 채실 비치에서입니다. 멀쩡한 성인 두 명이 그런 사건을 서로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언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 작품의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사입니다. 독립된 개체인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온전한 소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에) 발간된 채실 비치에서는 영국의 작가 이언 맥키언이 지은 중편 소설이다. 영화 어텀먼트의 원작자이기도 한 이언 맥키언의 책으로 2007년 영국의 소설 문학상인 부커상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 소설은 보수의 시대에서 해방의 시대로 구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던 1960년대 초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그 당시 격동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메커니즘 속에서 젊은 두 남녀의 성적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우리 인간이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체화하며 살아가는지 치밀하게 분석한 작품이다. (1960년대 7월 중순) 어느 날 영국의 채실 비치의 전망 좋은 호텔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막 도착한다. 플로렌스 폰틴과 에드워드 매휴는 결혼식을 막 끝내고 신혼여행을 온 것이다. 그들은 젊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다. 둘 다 순결을 잘 유지했으며 오늘 밤이 첫날 밤이다. 에드워드는 학교 교장인 아버지와 뇌 손상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가정주부인 어머니, 여동생 2명이 있는 평범한 중산층에서 태어났다. 플로렌스는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아버지와 철학 교수인 어머니, 바이올리니스트인 여동생이 있는 상류층에서 자라났다.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끼고 서로 사랑에 빠졌다. 에드워드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고 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조심스럽지만 가슴속엔 알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인물이다. 그가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플로렌스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의 회사에 자리를 얻기로 한다. 플로렌스는 첼리스트이다. 그녀 또한 유능하지만 차분하고 지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음악적 재능과 감성을 지닌 인물로 음악을 자신의 일부로 여긴다. 에드워드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평상시엔 순수하고 여성스러우며 수줍음 많지만 음악을 대하는 그녀의 지성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사랑한다. 반면 플로렌스는 그의 지적이고 차분한 성격과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순박하고 상냥한 모습을 좋아한다. 두 남녀는 서로의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다. 사실 1960년대 영국 사회에서 성인이 물리적, 정신적 독립을 하는 방법은 결혼이다. 결혼을 통해 에드워드와 플로렌스는 청년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인이 되고 부모에게서 해방되고 싶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둘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이제 막 결혼의 행복에 겨운 아름다운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이 새로운 성인의 삶 속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들은 첫날 밤을 무사히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두 남녀에겐 서로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문제가 존재했다. 아니면 애써 외면한 문제였을지 모른다. 두 남녀는 플로렌스의 결혼 전 성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긴장과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였다. 사실 결혼 전 플로렌스의 순결한 몸가짐과 수줍음을 지켜준 에드워드는 성적 긴장감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고 싶었다. 에드워드는 플로렌스의 감정을 배려하며 첫날 밤을 민망하지 않게 무사히 치르고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점점 커져버린 자신의 성적 욕망에 따른 황홀경을 맛보고 싶은 열망을 이루어야 했다. 플로렌스는 성적 접촉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증이 있다. 그녀는 육체적 사랑보다 정신적 사랑을 원한다. 에드워드는 그 사실을 모른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정신적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를 육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기대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에드워드는 플로렌스가 그를 받아들였을 때 오는 희열과 그녀가 그를 거절할 수 있다는 불안으로 복잡하다. 그리고 플로렌스는 첫날 밤 불감증을 떨치고 섹스를 가벼운 포옹 정도로 생각하며 첫날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자신이 그를 거절했을 때 그의 실망과 그 일로 그가 떠날 수 있다는 불안으로 혼란스럽다. 에드워드는 그의 절박하고도 온당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녀를 침대로 이끈다. 프로렌스도 결혼한 여성의 의무감을 저버리지 않으려 그를 따른다. 하지만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대참사가 일어난다. 의도치 않게 첫날 밤은 엉망이 되었다. 프로렌스의 혐오감과 수치심은 분노를 키웠다. 급기야 침대를 박차고 채실빛으로 뛰어나간다. 그녀의 그런 반응에 에드워드는 너무나 기가 막힌다. 그는 이 모욕을 거부했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악을 쓰며 방을 뛰쳐나간 것을 보고 치욕과 모멸감으로 그 또한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려는 유혹과 이해하려는 마음을 거부한다. 그는 그녀가 욕망이라곤 조금도 없으며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그녀를 쫓아 채실비치로 간다. 프로렌스는 그렇게 방을 뛰쳐나온 곳에 수치심과 그리고 죄책감으로 괴로웠다. 그가 조금 더 천천히 채실비치로 따라오길 바랬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다. 진작 문제는 그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녀는 그것을 설명할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에드워드를 사랑하지만 자신은 육체적 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랑만 원한다는 말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 어찌 남편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이건 기정사실이지. 우리 둘 다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야. 우린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 이제 우린 자유롭게 우리 자신만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젠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유로운 주체들인 거지.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각양각색이야. 허락받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들만의 규칙과 기분에 따라 살 수 있어. 엄마가 동성애자 2명을 아는데 그들은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대. 남자 둘이. 우리도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 수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돼. 아무도 우리가 뭘 했고 무엇을 안 하는지 모를 거야. 난 이해할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그걸 원할 거야. 내가 그러는 건 당신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길 바라기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난 절대로 질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음악을 연주할 거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야. 우리가 오늘 결혼한 사람이란 걸 정말 잊은 거야? 우리는 버몬트가의 비밀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늙은 호모들이 아니야. 우리는 남편과 아내라고. 이제 그는 거의 약을 쓰고 있었다. 내 몸으로 나를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약속한 말이야.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역겹고 웃기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모욕인지. 에드워드와 프로렌스는 서로에 대한 성적 소통과 교감을 하는데 실패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60년대 남녀관계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정상적 통념이었다. 육체적 관계는 다른 곳에서 해소하고 자신과의 정신적 사랑만으로 결혼을 유지하자는 프로렌스의 발상은 어쩌면 그 시대를 사는 에드워드에겐 미친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라고 다를 수 있을까? 현재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에드워드와 같은 감정을 느낄까? 프로렌스의 제안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까? 본질은 프로렌스와 에드워드가 사랑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성이 사회, 경제, 정치라는 맥락 속에서 길러지고 파악될 때 모든 개인의 삶과 본질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흐려진다. 육체적인 사랑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비정상적인 것인지 그것이 없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랑한다는 것과 결혼을 동일시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성인식과 가치 판단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과 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